안녕하세요. 오션스바이오 대표이사 이현우입니다. 먼저 이런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져온 주제가 미주신경 전기 자극기입니다.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제 뇌전증을 하고 있고요. 이 뇌전증 전자약이라는 것은 이제 미주신경에다가 전기 자극을 실제로 쏴서 펄스를 쏴서 이제 우리가 타겟한 신경 전달 물질들을 이제 야기시켜서 이제 뇌전증 약물만큼의 효과를 내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몸에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주신경계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뇌에 신호를 쏴주는 이런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미주신경 자극술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머리하고 뇌하고 이제 몸의 어떤 그 사이에 이어주는 도관 역할을 하는 게 미주신경계인데, 이쪽을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미주신경을 이렇게 이제 그 스프링처럼 감싸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몸 안에 이렇게 이식돼서 리지선하고 이제 전극부가 전부 다 일체로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의료기기 시장이 비슷하듯이 이제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들은 대부분 다 보수적이고, 대부분 어떤 휴즈한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제 점거하고 있는데, 이쪽 이제 뇌전증의 이제 디바이스도 리바노바라는 그룹이 약 80% 정도를 시장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주신경 전기 자극기라는 것이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은, 한번 이제 이식해 놓으면 이제 뭐 약물처럼 뭔가 매번 먹어야 되나 이런 불편함이 없고, 또 굉장히 오늘 수술하면 내일 바로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시술도 안전할 뿐더러 오랫동안 몸 안에 지니고 있으면 있을수록 강화 효과라고 오히려 예후가 좋아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몸 안에서 뭔가 그 대사 작용이 없기 때문에 약물 내성도 없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것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이제 옛날 용어로 이제 간질인데요. 이제 운동이나 정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주는 그런 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뇌전증 환자분들한테 저희 전자약을 모두 다 처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60% 정도는 우리가 인류가 잘 만들어 놓은 이제 뇌전증 약물이 굉장히 잘 듣고 잘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 이제 약물에 내성이 있거나 혹은 약물이 전혀 들지 않는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또 20% 정도는 이제 뇌의 어떤 수술을 통해서 이제 잘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약물도 안 듣고 이제 수술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이제 30%인 마지막 분들로서 이제 약물 불응성 뇌전증 환자분들은 이제 전자약 외에는 사실 따로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전자약이라는 것은, 뇌전증 전자약은 사실 옛날부터도 전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네, 매년 이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2005년도에 이미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그 전통적인 시장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시술 환자는 2012년에 이미 1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이미 SCI 논문도 74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굉장히 예후나 혹은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이제 추적 환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오랫동안 껴왔던 사람들이 발작 감소율 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몸에 넣는 것인데요. 몸에 넣는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인체 안에 넣는다는 거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몸에 넣는 전자약류들은 1차 전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바로 이제 수술을 계속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술하는 부분을 좀 더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어떤 수명을 극렬하게 늘릴 수 있다면 전자약의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보험 수가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수가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 개인마다. 저희 봤을 때 한 번 수술할 때마다 이제 한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이 뇌전증 전자약의 전통적인 뇌전증 전자약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은 10년이긴 하지만,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 전후로 이제 보통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3년에서 5년마다 5천만 원씩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뇌전증이라는 게 우리가 어릴 적에도 자주 보았던 질병이지만 유병률하고 발병률이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세노마마이트가 굉장히 이제 흥행을 했는데, 그런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줘도 유병률과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개발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자약류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큰 회사인 이제 에버트나 메드트로닉 같은 그 미국의 글로벌 의료기사들도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손실액은 거의 1조 원 정도로 이제 1차 전지를 2차 전지로 바꾸고, 여기서 어떤 그 헬스케어적인 어떤 측면을, 생체 정보를 가지고 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따로 이걸 그 몸 안에 있다는 단점을 해소하기가 좀 어려워서 최적화 실패라든가 무리한 기능 확장으로 리콜이 거의 1조 정도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론은 대부분 다 반도체 공정을 하는 방법인데, 전자약류들은 한 전자약류가 이제 잘 나가는 전자약을 할지라도 한 1, 2조 원 정도 이내로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뇌전증 전자약은 이미 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더 효용 가치가 높게 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몸 안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려면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저희는 소프트웨어로, 그 AI 소프트웨어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뇌전증 환자 선생님들은 이제 체온하고 심박을 정보를 만약에 몸 안에서 디텍션 할 수가 있으면은 뇌전증의 어떤 전조 증상들을 우리 AI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펄스를 이제 주기적으로 주던 것을 필요한 순간에만 우리가 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펄스를 조절할 수 있다면은 배터리를 사용을 그냥 무한정으로 하던 것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기 전력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환자 기준으로 2배, 3배 정도는 더 오랫동안 몸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로 이런 발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프레이탈이라고, 사실은 이게 전조 증상입니다. 이게 뇌전증이고요. 근데 뇌전증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뇌전증이 맞다, 이것은 뇌전증이 나오기 전조 증상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AI가 이거를 판독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하고 심박 데이터만 가지고. 근데 저희는 벌써 이제 이게 뇌전증이다를 정확하게 전조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애큐러시가 94%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6%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펄스를 매뉴얼리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줬다가 5분 정도 30초 정도 펄스를 줬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를 그냥 24시간 반복하는 건데, 나머지 6% 분들한테는, 6%의 그 지점에는 이런 매뉴얼로 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AI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실시간 EEG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추출해서 적용 결과를 계속 학습하는 첫 번째 모델이 있고, 이게 그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은 이제 EEG 데이터랑 ECG 데이터를 이제 상관관계의 유사도를 AI가 학습해서 이 상관관계의 유사도를 1에 가깝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원래는 뇌파를 딱 보면은 이제 이게 뇌전증이다 아니다를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머리에다가 항상 뭔가를 꽂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심박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제 이것을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심박 데이터는 이렇게 애큐러시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뇌파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AI로 계속 유사도를 계속 끌어올려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을 이용하니 애큐러시가 충분히 90% 이상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몸 안에 이제 저희 거에 뇌전증 전자약을 넣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순간에 펄스를 이제 제어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원하는 순간에만 펄스를 쏴주는 게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장은 솜으로 봤을 때 한 6천억 정도 되는 시장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 전자약류를 하나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병증으로 쉽게 타겟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펄스 프로토콜만 바꿔주면 바로 뭐 만성통증이라든가 뭐 식이장애 등등의 여러 가지 질병에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AI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약에 이제 현재 팔고 있는 전자약 분들에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증은 심박하고 체온을 알면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심장 활동을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세동이나 빈맥, 서맥 등들도 알 수 있어서 다른 병증의 전자약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뭐 COPD라든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도 어느 정도 디텍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형적인 이제 ODM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FDA까지 받아서 미국의 이제 메드트로닉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 이름으로 파는 게 아니라 메드트로닉 이름을 달아서 유통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전임상 시험을 완료해서 내년 중에 FDA 확정 임상을 통해서 품목 허가를 끝내고 이제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FDA 이제 하려고 FDA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회사가 있어야 돼가지고 미국 맨하탄에 이제 지사를 이제 설립해 두었고요. 미국의 임상 CRO 파트너인 파렉셀하고도 이제 MOU나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해놨습니다. 네, 회사 소개하면은 이제 저희는 18년도 7월에 설립하고 임직원 수는 이제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RA라고 표현하는데 의료기 인허가 쪽에 익스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